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하실 제목은 윌리엄스 선교사의 한국 독립운동 관련 이야기, 서만철 한국선교유지연구회 회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서만철 회장님은 선교유적 연구회를 이끌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고 우리 공주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총장님 15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행사를 주관하고 환영사를 해야 마땅한데 제가 오늘 발표자로 돼 있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뺐습니다. 시간도 하도 없다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눌러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하여간 반갑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국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김영미 교수님도 와 계신데 우리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들이 전국에 국어 선생님으로 나가 있는 분이 수백 명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기가 좀 꺼림칙한데, 그래서 국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반갑다고 할 때 반자는 빛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반딧불이라는 보충이 있잖아요. 빛을 발하잖아요. 또 별이 반짝반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반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반자는 이 빛과 관계되어 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신데 기독교인은 빛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반갑다고 인사를 할 때는 마치 예수님을 본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작동하는데 약간 여담을 했는데 같이 있는 여담이었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윌리엄 선교사의 독립운동 이야기인데요. 이 사진은 뭐 많이 봤고 플래카드에도 붙어 있으니까 넘어가고. 윌리엄 선교사는 1906년에 콜로라도 덴버 대학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콜로라도 덴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교정이 눈 덮인 사진인데, 이 건물에서 윌리엄 선교사가 1906년에 남편 되는 프랭크, 아내 되는 앨리스 바튼,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낳았던 맏아들 조지,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조지도 이 대학에서 공부했고, 또 이 영명학교 1회 졸업생인 황인식, 초대 충청남도 도지사를 지낸 분이에요. 나중에 영명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셨죠. 이분도 이 대학에서 졸업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선교사님이 유학을 보냈어요. 1921년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도 유학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이 학교에 저분들이 성적표가 다 있어요. 야, 어떤 과목은 93점 맞고 97점 맞고 몇 시간 들었고 116년 전 120년 성적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네, 참 대단한 학교입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때 24살, 23살이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6월 달에 졸업하고 7월 달에 결혼하고 8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배 타서 9월 29일 날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34년 동안 5아이를 낳았는데 한국에서 안타깝게도 두 아들과 딸이, 하나 아들과 하나의 딸이, 한 명의 딸이 천국으로 먼저 갔는데 이 사진에서 오른쪽 저 소녀 8살 올리브였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나이의 소녀인데 안타깝게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지금 공주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분이 우광복인데 아버지 엄마가 광복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빨리 일본에서 해방되라는 의미를 담아서 광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얼마나 가슴 뜨겁게 하는 그런 그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되죠. 우광복은 14살까지 이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곳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가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고 해방되자 군의관으로 다시 태어났던 한국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요한 일을 한 다음에 다시 미국에 가서 의사로서도 암 전문 의사로 미국에서 이름 날린 의사였어요. 이 흡연과 담배 피우는 것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 밝힌 학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그것을 논문으로, 그것도 담배 회사에서 아메리칸 타바코 컴퍼니에서 연구비를 줘서 그 연구를 했어요. 담배 회사에서 연구비를 줘가지고 담배 피는 게 폐암이 원인이 된다 이거 밝히려고 좋겠어요? 아무런 관계 없는데 괜히 떠도는 소문이 있으니까 이걸 의사가 연구해서 좀 괜찮다고 발표를 해달라는 의도가 말을 안 했어도 있었겠죠. 여기 제약회사 사장님도 계신데 아주 밀접한 이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연구해 보니까 정말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 자기 실험 결과를 보고 담배를 끊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거 세계적인 학자였어요. 흡연이 캔서, 롱 캔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힌 논문으로 발표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활동을 하신 다음에 또 병리학의 미국 스탠다드를 미국의 표준을 설정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 정도면 미국에서 제일 가는 퍼스트 클래스 닥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내가 어릴 때 공부하던 그 영명동산 8살에 죽은 내 여동생 옆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이 영명동산에 와서 묻히셨습니다. 자, 큰오빠의 마음에 어린 여동생이 그만큼 남아있다면 70년 80년 동안 어린 그 마음에 일찍 떠난 여동생이 마음에 있었다면 그 어린 딸을 여기다가 묻어놓고 떠난 그 엄마 아버지의 가슴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윌리엄 선교사님은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몸바치는 애국자를 기른다는 이런 정신을 교훈에다 넣어서 가르쳤어요. 이때는 일본 경찰들이 모든 기관, 모든 학교를 감시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몸바치는 애국자를 기른다 이런 교훈으로 가르쳤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결과 충청남도에서 있었던 그 독립운동은 주로 영명학교에서 했고 예국지사는 영명학교 출신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919년에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영명학교 건물을 졌는데 25,000달러를 가져다 줬어요. 지금 그 당시 110년 전 25,000달러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억 원입니다. 그 돈에는 윌리엄 선교사가 뭐라고 편지에 썼냐면 자기 장모가 1년에 100달러씩 500달러를 헌금했다. 이렇게 편지에다 적어놓고 있어요. 1년에 100달러, 지금 뭐 100달러가 별거 아니지만 그때 100달러가 지금 한국 돈으로 따지면 1,50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헌금해야 된다? 100만 원 이상씩 헌금해야 돼. 이거 쉽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돈이 많았냐? 그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그 장모의 남편이, 그러니까 앨리스 부인이 친정엄마죠. 친정아버지가 앨리스가 10살 때 죽었어요. 그 콜로라도 광산촌에서 어릴 때 남편을 잃고 세 딸을 혼자 길렀어요. 그 경제 사정이 좋았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 가족 사진 찍은 사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All of us were sad because Alice will be leaving for Korea 이렇게 적혀있어요. 마더니 앨리스가 한국으로 선교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모두 슬프다. 그 슬픈 것이 단순히 정서적으로 이모셔널리 슬프다는 표현만이 아니에요. 그 마더니가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동생 둘을 가르치고 학비를 내서 가르치고 걔들이 취직해서 엄마를 케어할 수 있게 해놓고 선교를 떠나려고 2년 뒤에 선교를 떠나겠다고 해놨는데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왜? 여기서 선임자가 순교를 한 바람에. 그러니 얼마나 가정적으로 이코노믹 디스트럭션이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여기 돈 많이 와서 가정에서 돌봐서 여기 와서 선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가정들도 돌보지 않고 왔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바로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윌리엄 선교사는 이 충남 전역에 선교를 책임지는 그 감리사였습니다. 감리사였습니다. 특히 천안 지역도 선교 이 책임자 역할을 했었는데 1919년 4월 1일에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3.1운동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하면 70%가 유관순을 손듭니다. 유관순이 그만큼 국민적인 한국의 잔다르크예요. 유관순. 이거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유관순은 한국의 잔다르크다. 미국 신문들도 한국의 잔다르크 오브 코리아 유관순이에요. 유관순이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3.1운동 했던 그 장면 일본 경찰이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던 시절에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윌리엄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 회의에 가서 이걸 보고했어요. 있던 그대로. 현장에서 일본 경찰이 헌병이 총을 쏴서 2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유관순이 3명이 죽었는데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즉사했다. 그리고 유관순은 잡혀서 감옥에 가서 3년 형을 언도받고 감옥살이하고 있고 그 오빠는 영명학교 학생이었는데 공주에서 4월 1일 날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붙잡혀서 구속돼 있다. 이걸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섯 형제들 중엔 그 끝에 2명 어린 2명은 돌볼 사람이 없어서 지금 어렵다. 이런 보고를 공식적으로 해놔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두 동생을 영명학교 교감 선생님 댁에서 돌보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37년에 영명학교 졸업생들과 공주시의 공주와 충남의 기독교인들은 충남 최초의 근대 학교인 영명학교를 세워서 가르쳐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런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동상 제막식인데요. 이때 1939년은 아마 가족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한 건데 1937년 10월 15일 날 개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윌리엄 선교사고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막내 로버트가 8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가 윌리엄 선교사고 저 로버트이 뭐라고 죽기 3년 전에 이메일을 써서 자기 조카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 아버지 동상을 바치고 있는 받침대 안에 한국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일본 경찰들은 그걸 모른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너한테 조카한테 처음 얘기한다. 이렇게 이메일 써서 보냈어요. 죽기 3년 전에. 그리고 그 이메일을 그 조카가 저한테 지난 1월 달에 보내줬습니다. 구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 야 이게 무슨 비밀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독립군들이 쓰던 총이라도 한 장 들어있다는 얘기인가?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저 막내 아들 로버트의 그 딸이 발레리에 윌리엄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록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록을 저한테 보내줘서 바로 이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이것이 발견됐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저 동상 받침대 안에 33개의 돌을 잘 깎아서 쌓아서 넣었는데 그 33개를 썼던 이유는 1919년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윌리엄스가 직접 써놨어요. 그 막내 아들은 8살이었으니까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을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그 8살 막내 아들이 정확히 들을 정도면 이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이 알려지면 일본 경찰이 가만두겠어요? 이 행사 자체를 못하게. 그 막내 아들 로버트는 상당히 영리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렴풋이 알아듣고 저 동상 받침대 안에 한국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말을 평생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다가 죽기 전에 너한테 얘기하고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울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윌리엄 선교사가 이걸 직접 자기 친필로 이렇게 써놓은 걸 발견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기록을 저한테 전해준 로버트, 저 어린아이 8살 로버트의 친딸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벨러리, would you please stand up? 정말 뜻깊은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뜻을 담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2분이요?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일본한테 쫓겨나서 인도에 가서 윌리엄 선교사는 광복군 영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궁금하죠? 왜 인도에서 무슨 광복군이요? 책 사서 읽으세요. 뒤에서 책 팝니다. 그 책도 아주 따끈따끈하게 엊그저께 나왔어요. 저하고 동아일보 대기자 출신인 이면철 박사님. 이면철 박사님 어디 계신 거예요? 잠깐 일어나십시오. 같이 공동 저자입니다. 인도에서 광복군 교육을 시켰어요. 아까 이 사진을 보여줬으니까 나도 만세를 부르고 싶소. 메가더 사령관이 초청을 했습니다. 농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농업부 고문으로. 윌리엄 선교사는 전쟁 후에도 남아서 정부 수립 후에도 남아서 우리 정부를 돕다가 6.25 전쟁 나고 마지막 떠날 때의 장면 사진입니다. 6.25 전쟁이 났는데 미국에서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속도를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새벽에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집합시켜갖고 버스 태워서 인천 가서 인천에 불끈 증기선에 가서 태우고서 출항했어요. 일본 불 켜고 출항하면 공격하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김포공항으로 집결시킨 거예요. 이 사진이. 그 가방 2개씩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한 가방에는 선교 사역했던 거, 미 군정에서 중앙정부에서 활동했던 거 넣고 한 가족에는 옷까지 하고 이런 부분 넣었는데 워낙 급하니까 저 비행기가 오키나와에서 온 미군 수송기예요. 저거 타고 사람만 빨리 타라. 가방은 나중에 비행기에 보낼 테니까 사람만 태워가지고 얼른 출발했는데 출발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벌써 북한 미국기가 와서 공항 바닥에 있는 가방 폭격하는 거, 그 폭발을 하고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소름 끼쳐요. 마지막까지 한국에 남아서 한국 정부를 돕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선교사 묘지를 6년 전에 찾아갔고 그 후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구했고, 그래서 오늘 또 의정부 CBMC와 의정부 CBMC에서 제안을 해서 특히 이성복 그 회장님과 전영수 회장님, 또 아까 인사하신 노시정 회장님, 이런 분들이 발의를 해서 선교사 후손 초청하자. 좋다. 공주 CBMC도 함께하자. 그래서 한국선교유적연구회, 영명학교 이 모든 기관들이 함께 우리와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오늘 27분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47명을 우리가 초청했어요. 근데 형편상 27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책이 말씀드려요. 우리하고 우광복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 뒤에서 원래 25,000원인데 특별히 20% DC에서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5권 이상 안 팝니다. 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같이 나누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광복이 자라던 윌리엄 선교사 교장 선생님의 집입니다. 지금은 헐려서 없어졌지만 이거를 복원해서 미 군정 3년 역사, 이런 독립운동 정신을 여기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기를 공주시에다 우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시지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도 인정을 하셔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예, 우리 저 서만철 총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교구멍이 생겼습니다.